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걸 먼저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갑자기 뭐가 떠올라서 이 내용을 하기 전에 잠깐 그 수련에 대한 기본 수련을 잘하는 방법, 아까 이제 또 설명을 드렸던 부분인데 그걸 좀 잠깐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리긴 했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 그 숙제를 제출해 주신 분 중에 잘 하신 분도 있고, 근데 어떤 분은 자기 얘기는 없고 원론만 있으시더라고요. 아까 이 주제로 했는데 원론만 있어. 원론만 있으면 그건 죽은 공부예요. 자기 얘기가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 수련이 이제 뭐 수련을 구분할 때 뭐 다양한 걸로 구분을 하는데 그 중에서 사고, 그 다음에 뭐죠? 사고, 빨리 생각나시는 사고, 감각, 감정, 실천, 감정, 행동, 실천, 네, 요거 있죠. 네. 퍼센트로 보면 10%, 20%, 30, 40이죠. 이런 건 딱 이론적으로 이런 거는 딱 한번 얘기하면 다다다닥 나올 정도로 선성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건 논리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런 부분은. 그러면 사고란 뭔가? 사고는 지식을 배우는 거고 책을 보는 거고 이제 그런 거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는 지혜와 지식이 있다. 지식은 남의 정보를 아는 거. 남의 정보를 습득하는 걸 갖다 지식이라고 하고, 네. 우리가 책을 보는 게 지식을 일단 흡수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와 이 경쟁은 절대 A와 E와 경쟁해서 이길 수가 없죠. 네. 근데 과거에 우리가 했던 대부분의 공부가 이 공부였죠. 그러다 보니까 공부 끝나면 뭐 배우기는 많이 배웠는데 저희 시험 치고 나오면 다 달라요. 네. 그래서 지혜는 두 가지가 있죠. 네. 통찰과 각성. 네. 통찰은 멀리 내다보는 걸 통찰이라고 하고, 각성이란 정보를 가지고 추측해서, 이거는 멀리 내다보는 게 통찰이고, 그 통찰을 가지고 나를 아는 게 각성이죠. 결국 나에게 그 정보를 대입해보는 거. 돈 공부 얘기하면 돈 공부의 원론은 이런데 나는 돈에 대한 사고 능력이, 판단 능력이 이렇다. 판단을 이렇게 하고 있다. 나는 이런 경험을 했다. 그런 것까지 쫙 스스로 정리가 돼야 되는 거죠. 예. 꼭 그걸, 그래서 숙제를 내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각성 훈련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생각만 하고 하면 끝나버려요. 그래서 꼭 적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귀찮게 제가 적어보도록 요청을 하는 거죠. 저도 읽어보려면 귀찮아요. 선생님이 왜 귀찮아 하셨는지를 알겠어. 근데 선생님께서는 끊임없이 적어라. 숙제 내라. 가지고 게시판이 엄청 옛날부터 많이 있었죠. 글 좀 써라. 운영위원이나 되면 글 좀 써야지. 왜 글 하나 안 올리냐. 니들이 선도해야지 하시면서 잔소리 하시는데 네 알겠습니다. 꼭 글 안 썼죠. 썼어요. 썼더니 뭐라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오셔놓고 넌 웬 그래서 이렇게 특기가 나오냐. 그러니까 이러고 글을 쓰니까 공부에 뭐 한 말씀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네. 네, 쓰니까. 그 다음에 또 뭐 하면 나중에 뭐에 대해서 썼으니까 파장받는 훈련이 아니고 그는 누구인가 쓰는 것도 해봤었고. 그는 누구인가? 네. 나는 누구인가 아니라 그는 누구야? 너는 누구인가? 네. 그 사람에 대해 타인에 대해서 써보는 거죠. 네. 가지고 그 신선자는 누구인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김영준 신선자, 그 다음에 또 뭐 엄지혜 뭐 해가지고 몇 사람 쭉 있을 거예요. 한 10명 정도 됐죠? 오정원 뭐 그래가지고 그는 누구인가 써서 잘 쓴 거 10개인가를 선생님께서 뽑아서 올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꼭 써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안 쓰면 그냥 머리에서 끝나요. 예. 우리가 고전을 읽을 수 있는 이유는 그분들이 생각했던 걸 글로 작성해서 보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또 후대에 그러다 재발굴해서 또 널리 알리고 또 그 중에서 널리 알리려고 했더니 이건 너무 형편없어 하면 폐기 처분되고 좋은 거는 어떻게든 살리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남아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각자가 공부하면서 꼭 정리하면서 적어보실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야 공부가 진척이 된다고 봐요, 저는. 내 얘기를 적어보는 거예요. 나의 이야기까지. 원론적인 것과 나의 이야기까지 적어봐야 그거에 대한 공부가 정리가 된다. 1단계에서는 1단계 수준에서 정리하는 거고 2단계에서는 2단계 수준으로 정리하는 거고 그래서 꼭 스스로에게 적용시켜 보는 거. 그래서 선서에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거든요. 지금 요 내용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딱 이걸 보는 순간 나는 사고에 몇 퍼센트 쓰고 있고 감각에 몇 퍼센트 쓰고 있고 감정에 몇 퍼센트 쓰고 있고 실천에 몇 퍼센트 쓰고 있는지 점수를 퍼센트를 적어봐야 된다는 얘기죠. 누가 적어봐라고 안 시켜요. 선서를 읽으면서 적어보는 거예요. 각성된 사람은 적어봐요. 이 단계에서 머물러 있는 사람은 이것만 외요. 그래서 수련을 통해서 의식이 깨이면 이 정보를 가지고 통찰을 해서 이런 걸 체크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뭐 어떤 걸 쓰고 있고 몇 퍼센트를 쓰고 있고 어떤 걸 어떻게 쓰고 있고 그러면 이걸 균형을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지도 찾아 나가는 거죠. 각성이 되면 그런 걸 하는 거고 각성이 안 되면 이것만 외요. 왜? 시험은 예전에 이런 식으로 나왔거든. 칸 채우기로 나왔거든요. 이것만 한다는 게 뭐예요? 이 비율만 외운다고. 구절만 외운다고. 구절씩. 구절만 외운다고? 네. 지식만 알고 있고 네. 내가 실제로 실천하느냐 안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는 아니, 내가 나의 상태가 어떤지를 판단을 해본다는 얘기죠. 네. 시험 문제는 저기까지만 나온다 이거지. 이제 박사과정 가면 그 위에 게 나오는데. 네. 나는 몇 퍼센트를 쓰고 있고 왜 그러면 사고를 30% 쓰는가? 그러면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비율에 맞춰서 쓰는 거, 이보다 더 적게 쓰는 게 수련에서 지향한 점이죠. 이걸 통해서 그 남는 에너지 가지고 영성을 진화시키는 데 사용하는 거. 네. 그래서 헛생각들을 이제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쓸데없는 정보가 들어가면 쓸데없는 생각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정보들을 차단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불필요한 감각도 차단하게 되는 거고. 감각을 차단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지난번에 했는데. 금촉. 감정의 에너지를 줄이는 걸 지감.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막 연결해서 자기가 하면서 나는 이걸 감각을 너무 많이 음식 기행을 너무 많이 다닌다 그러면 음식에 대한 금촉을 해야 되겠구나 해서 자신의 실천 행동 강력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네. 이게 각성이 됐을 때 나타나요. 그래서 이 각성이 돼야 수련이 진전이 돼요. 각성이 안 되면 수련의 진전이 안 돼요. 그래서 꼭 자신 얘기를 써보는 거. 네. 그게 맞고 틀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신의 수준에서 맞고 타인의 수준에서는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고. 네. 선생님 수준에서는 한참 미달. 그렇지만 내 수준에서는 이게 자신의 최대치이기 때문에 맞는 거 정답인 거죠. 네. 그래서 꼭 적어보시라. 머리로 맨날 굴려봤자 남는 거 하나도 없고요. 다 지나갑니다. 그래서 적어서 기록으로 남기시기를. 네. 네, 수사님 그러면은 거기 지금 글로서 남겨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지금 그 성찰 일기하고 네. 지금 하신 말씀하고 무슨 차이점이 있나요? 똑같은 거예요. 성찰 일기하고요. 네. 근데 저는 일기라는 형식을 안 쓰고 문이라는 형식을 씁니다. 글을 장문을 한다고요. 그렇죠, 일종의 그렇죠.
예. 그래서 지난번에 그 단체 수련에 대해서 글도 올려드리고 했었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이 예전에 그런 걸 갖다 써서 제가 스스로 정리를 한번 해봤던 거죠. 그런 식으로. 그러다가 저는 기록을 쭉 남겨요. 그런 거를 좀 잘 쓸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런 거를 좀 성찰해서 글로서 쓰기 위해서는 어떤 제목이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자기가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계속 이런 식으로 숙제를 내드리는 거죠. 연습을 하실 수 있도록. 아니, 제가 예. 이제 지금 한 그동안 입문하면서부터 계속 뭐 이제 성찰 일기라는 걸 형식을 빌려가지고 이제 많이 썼었어요. 네네. 예, 그게 지금 많이 도움이 돼가지고 지금 10년 가까이 지금 쓰고 있는데요. 네. 그게 도움이 많이 됐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한때는 그냥 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와가지고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쓰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뭐를 써야 될지 좀 어떤 데는 좀 잘 그게 안 되기는 하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여쭤봅니다. 이게 글로서 할 정리가 참 잘 이게 뭐 그때 당시에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게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서 수련을 해가면서 그 복잡한 그 심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해소가 된다 그래나 뭐 나지 않는 부분들도 많이 있고요. 네. 이게 부분이기 때문에 생각이 안 나겠지만은 하여튼 그런 것이 도움이 많이 됐는데 지금 이제 글로서 이런 것들을 남기는 게 좋다 하셨는데 그러면 앞으로 좀 어떻게 그 제목을 붙여가지고 어떤 그런 글을 써보는 게 낫는 건지. 그렇죠. 저는 그 제목을 붙여서 글을 써보시는 게 좋다고 봐요. 그리고 옛날 고전 보면 뭐 그 다산 정약용의 여유당 전집이다 하면 그게 주제별로 딱딱 있거든요. 어떤 그 거대한 체계 형태요. 목민심서다 해서 체계 형태로도 나온 것도 있지만 잡절을 보시면 좋다고 봐요. 잡접편. 거기에 보면 어떤 주제를 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뭐 10줄로 쓰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한두 페이지를 가지고 쓰는 것도 있고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어제도 제가 여기 선배들하고 공부하면서 그 얘기를 했는데 제가 고전을 읽다 보니까 옛날 선배들은 집을 짓고 이름을 지었다. 장명을 했죠. 옛날 그 집에 대한 당호에 대한 그 글들 혹시 읽어보신 분 계신가요? 아까 이제 그 정도전 그분이 이제 그 경복궁에 건물 배치도 하면서 다 이름을 붙였잖아요. 네. 예. 그 숭례문 예. 그다음에 무슨 전 해가지고 예. 근데 거기 하면 이게 무슨 뜻이다 하면서 글들을 다 썼거든요. 이름 붙일 때 그냥 이름을 붙인 게 아니라 글에 대해서 여기는 뭐 하는 그 이상 이 공간에서는 뭘 해야 된다고 이름을 그 해설까지 다 써놔요. 근데 수선제에도 이름이 있죠. 낙생. 근데 그게 그 선생님께서 천서로 내려주신 거거든요. 근데 해설은 한 줄씩밖에 없어요. 네. 뭐 이제 그 제일 큰 게 보면 두 번에 걸쳐서인가 내려왔죠. 그래서 양명제가 있고 성기제가 있고 낙생당이 있었고 뭐 세신로가 있었고 세신로 뭐 이건 빼고 그다음에 무심헌이 있었고 무심헌은 이제 선생님 계시던 곳이고요. 그다음에 그 헌정각이 있었고 뭐 다양한 명칭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기본 설명이 있잖아요. 밝음을 지향하는 거다 보면 자기가 이거에 대해서 과연 이게 무슨 의미일까 하고 처음에는 내 작은 거에 대한 그런 그 사적인 걸 적다가 나중에는 진리를 탐구하는 쪽으로 글을 쓸 수가 있게 되거든요. 훈련하다 보면. 그러면 이게 뭐 양명제라는 공간은 어떤 공부를 하는 공간일까? 이 공간에서 해야 될까 하고 이 이름이 명칭이 가지는 의미를 내가 성찰하기 위해서 쭉 적어보시는 거예요. 네, 양명제다. 성기제다. 기운을 이루는 곳이 성기제인데 뭔 기운을 이룬다는 거야? 네. 양명제 뭘 밝힌다는 거야?
뭘 밝히라고 이런 이름을 내려주셨을까? 그런 의문이 각성이 되면 들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처음에는 내 생활을 하면서 또는 일상생활의 번뇌를 가지고 일상생활에 관련된 걸 가지고 이제 고민을 해서 그걸 적게 되는데 나중에 되는 근본적인 근원적인 거에 대한 질문들로 바뀌어요. 이런 걸로. 네. 그래서 제가 적었던 게 저번에 그 선배란 무엇인가 뭐 그런 것도 적어보고 어떤 사람이 과연 선배 대접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단체 수련이란 어떤 이점이 있을 것인가 그런 것도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적어봤던 거죠. 네. 그러다 보면 저 사람은 저러고 얘기했는데 거기다가 이제 쓸 때 누구는 이런 게 단체 수련의 장점이라고 하더라.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것들도 같이 쓰면서 쓰기도 하고 이제 그런 거죠. 근데 나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저 사람은 저러고 얘기했지만 나는 이럴 걸 생각한다. 이제 그런 식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예. 어떻게 보면 수필 형태가 될 수도 있고. 예. 이게 똑같은 게 김대선이라는 이름을 가지고도 써볼 수도 있죠. 왜 부모님은 나의 이름을 대선이라고 했을까 해서 그러면 그 의미를 내 나름대로 내 이름에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선자는 무슨 선자예요? 베풀선자. 큰 대자에 베풀선자. 이름대로 사시는 그러니까 의미를 진짜도 알아보면 자기가 의미를 부여를 하면서 그걸 하다 보면 그 생각이 확장되고 그러면서 뭘 하냐면 영감을 받고 파장을 받아요. 파장받는 훈련 주제 뭐 해봤다 뭐 이상한 건 사람들 질문만 하고 있던데 신변잡기 질문하다가 신변잡기 하고 있던데 보니까 파장 트레이닝 하다가 이런 걸 가지고 해보세요. 그러면 선계의 파장을 받아요. 네. 꼭 그 수련을 숙제해가지고 내줘야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일상에서 그 궁금한 그런 걸 가지고 글을 쓰다 보면 자연스럽게 파장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게 고차원의 질문일수록 고차원의 파장이 연결되는 거고 저차원의 질문일수록 저차원에 연결돼서 빙이 되고 귀신하고 잡기하고 놀다가 인생 쫑치고. 네. 그래서 높은 질문. 네. 처음에는 일상생활을 하다가 저도 처음에는 일상적인 거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적는 것들이 바뀌어요. 아주 문학관에 보면 양명제, 삼기제 뭐 이런 거 쓰는 거 있을 거예요. 한번 봐보세요. 나중에 찾아서. 네. 내가 고전을 공부하다가 나도 당호했다 이거 당기 써봐야지 하고 써본 거예요. 고전 흉내내면서. 옛날 선인들께서는 그런 거 하셨더라고요. 방에다 이름 붙여야 돼.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 내 방에다 이름 붙여야 돼. 네, 나의 그 이름을 붙인다는 것은 나의 정신세계의 표현이거든요. 어떤 이름을 붙일 것인가. 그래가지고 은평 한옥마을 가보면 거기 그 주택마다 그 이름 붙여놨어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건물이어도 애착을 가지고 있거나 생명력을 부여한다는 측면도 있고 다양한 의미가 있거든요. 그건 해석하기 나름이지만. 그래서 그리고 그 주제 또 그 재밌는 방법이 뭐냐면 각성하는 훈련 중에 한국의 선인들 있죠. 거기에 보면 선생님께서 천서 받았던 거 쫙 있는 거잖아요. 공부하실 때 받았던 일례로 번뇌는 무엇인가 해서 1, 2, 3, 4 뭐 한 5편까지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번뇌 가지고 내가 번뇌란 무엇인가 쫙 적어보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일상생활이지만 주제가 이런 걸로 바뀌는 거예요. 네. 번뇌가 왜 이러한 양식일까? 그거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적어보시고 네. 이게 가장 빠른 수련의 방법입니다. 다른 잡다한 주제 뭐 신변잡기 물어보다가는 망하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3,000% 가니까 삶은 발라야 된다. 바른 삶이란 무엇일까? 그런 내용들이 한국의 선생님들에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엇인가 하면 한국의 선생님들
성계 가고 싶다는 이제 그 견성하실 때까지 내용이 주로 들어가 있는데 한국의 선인들은 그 후편에는 뭐예요? 본성과의 만남 전후잖아요. 견성 전후시거든요. 그때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커리큘럼이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본성을 만난 사람은 어떤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는가. 네, 막 우주가 뭐 별이 몇 개고 그딴 얘기가 아니라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번뇌해야 됩니다. 뭐합니다. 뭐 그다음에 그 일체 유심조 어저께 제가 읽었던 게 이제 일체 유심조인데 일체 유심조의 의미도 서너 번은 깨달아야 이제 본질에 통한다 그런 내용도 있고 통명무상이면 만병치통이다 그런 내용도 있고 명에 통하면 만병에 통한다. 만병을 치료할 수 있게 된다. 예. 그래서 단순히 성만 통해서는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 명에 통해야. 그래서 성명 공부를 같이 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좀 적어보시면 굉장히 빠른 공부를 할 수 있는. 예. 그래서 우리가 마음 공부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게 마음 공부 기초 과정에 대한 내용들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원래는 정서적 자리, 경제적 자리, 육체적 자리 만들면 수련의 인문도 받지 말아라! 그러고 돼 있죠. 근데 안 돼도 다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죠. 예. 그만큼 성계수련이 원래 하고자 하는 거는 기본이 된 상태에서 마음 공부만 하기를 원하는 건데 심도 있는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그 정도 된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받아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빨리 기본적인 걸 마스터하고 마음 공부를 해야 되는데 마음 공부가 무엇인가? 말들은 많죠. 성계 이야기, 아니 한국의 선인들 3번, 4번, 5번에 있는 내용들이 마음 공부란 무엇인지에 대한 강론이에요. 예. 마음을 낮추고 비우고 그게 마음 공부의 강론이 아니라 그거는 원론인 거고. 예. 근데 아까 선생님이 본성 전후에서 어떤 은근들을 가지셨고 이런 것들이 이제 소신의 내용이잖아요. 예. 이게 왜 궁금하지? 그러니까 내 수준에서 예. 이거 뭐 이렇게 사소한 걸 왜 물어보셨지? 그 옛날에 보면은 그 지금도 대단한 하늘에 물어보는데 그야말로 우주가 어떠냐, 뭐 별이 몇 개냐, 그 나라에 뭐가 있냐 이렇게 하는데 왜 궁금하지? 이제 처음에는 너무 사소한 것을 왜 궁금할까? 근데 그 가장 핵심에 있는 그 아주 작은 그 사소한 게 아니라는 걸 몰랐지. 그래서 그 책 제목을 보면 이제 대단하게 눈에 확 띄어야 되는 질문을 하셨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거지. 그거를 우리가 왜 이 질문 하셨을까가 화두야. 그래서 수련생들이 그 내 수준이 높아요 하면 한국에 사는 데 있는 그런 내용을 얘기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수준이 높아요 하면서 저런 얘기 안 하면 뻥카구나. 판단 기준은 명확해요. 네. 뻥치고 있으시네. 그렇다고 해서 그걸 뻥치고 있으시네 하면 욕먹으니까 그냥 속으로 말고. 네. 왜 이 질문 하셨을까? 처음에는 좀 더 대단한. 왜냐면 우주에 관한 알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 처음에는. 그런데 나중에 왜 이런 별거 아닌 것 같은 왜 물어보셨지? 이제 근데 이제는 조금 이제 아까처럼 본성 전후에 이런 그럴 수 있겠네. 이제 약간의 눈치를 지금 챘다는 게 이제 20년 동안 여기서 그러다 보니까 알게 돼요. 그래서 한국의 선인들의 그 있는 본성 전후에 있는 그 내용들이 그 맛을 알면 참 수련이 재밌어요. 그거에 대한 그 맛을 알면, 곱씹는 맛을 알면. 예. 그래서 주역 같은 게 필요가 없는 이유인 거예요. 예. 그래서 주역 보다가 30% 간다는 이유가 이제 그런 거지. 예. 왜 30%? 굳이 우리 수련에서는 주역이 필요가 없어요. 주역 괴 곱씹다가 그 성계 수련에서 전하고자 하는 본질을 못 보고 주역의 그 하나를 단계에서 머물러 버릴 수가 있어요. 그 얘기 하시니까 제가 저번에 작년에 그 책을 읽었거든요. 반야신경. 반야신경. 무슨 말씀이실까? 이게 심자가 들어가지고 읽어봤어요. 네. 네.
불교의 심경인데 거기 이제 핵심 그 메시지가 있는 거잖아요. 반야심경의 핵심 메시지는 제일 유명한 구절은 색적 시공 공적 시세. 예. 전문가 나오시죠. 바로 나오겠네요. 거기는 조금 많이. 바로 나오겠네요. 바로 가요. 네. 그래서 그 선생님 말씀에도 이 구절이 한번 나오죠. 선서에 이 구절이 나오는데 아시는 분 이게 뭐라고 나오냐면 부처님의 핵심 메시지다. 직접 말씀하시는 거 아니어도 불교의 핵심 메시지다.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 이거다. 예. 아주 오묘한 뜻이 있는 거죠. 그러면 공이 색이래요. 그러면 색즉 시공 공즉 시색을 무슨 말인지 적어봐야지. 성계수련의 관점에서 이걸 써보시라는 얘기지. 예. 예. 누가 해설한 거 불아친 거 믿지 말고 내가 내 수준 가지고 일단 원문을 한번 읽어보고 그 기본 풀이는 있잖아요. 색이 공이다, 공이 색이다, 뭐 그 얘기는 뭐 내가 수련회 선서 공부를 한 거 가지고 이걸 갖다 적어보시는 거예요. 전 적어봤어요. 적어봤기 때문에 예. 이게 부처님의 핵심 메시지라고 말씀을 그 선서에 보면 제목이 부처로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 색이 무슨 색이냐고 물어보셨잖아요. 그러면 색에 대해서 다 써보는 거야. 색을 뭐라고 의미를 했는가? 물질을 의미도 있고 네. 물질은 그러면 의미도 있고 잠깐 얘기해 볼 거예요. 뭐 금방 이제 물질을 말씀하셨어요. 네. 물질하고 물질. 네. 그다음에 또 색을 뭘로 할 수 있을까요? 여기 이혜인님. 물질이고 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색 네. 그럴 수도 있고 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 네. 현상 네. 현상. 현상이 있는 모든 것들인데 이거 그거 아니에요? 그 이기 이원론처럼.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기 이원론 얘기하지만 일단 이 색에 집중하라니까. 그러면 말씀하신 것들이 이제 보통의 이걸로 얘기하잖아요, 그죠? 물질로 하는 거 있고 그런데 가장 기초는 색은 색으로 일단은 해석을 하는 게 가장 초등학교적인 버전이겠죠. 색깔만 하는. 네, 색깔이 있는 모든 것, 그렇죠? 네, 근데 우리는 한 가지가 더 있죠. 뭐가 있어요? 기색이 있어요, 기색. 네, 물질의 색이 보이는 물질적인 색뿐만 아니라 기운의 색이 있어요. 성계수련의 관점에서는 기적인 것으로 포함돼요. 기색까지도. 네. 그러면 기색이 공이다 없다. 색이 없다. 색이 없을 수 있나요? 무색. 색이 없을 내 색깔이 없어질 수 있는 방법이 뭐죠? 네? 분해가 되고 없어지는 거지. 네. 분해가 되고 없어지는 죽어서 시체가 없어지면은 분해되고 없어지는 색깔이 거지. 없어져. 분해가 네. 근데 내가 살았으면 색이 없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거짓말 치네. 이 피부색이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투명인간 되게? 네, 그거는 신들은 색이 없어질 수 있죠. 그래서 명경대에 보면 명경대 한신님은 무색 그 반투명하시다 되어 있죠. 네. 그런 걸 가지고 이런 걸 해석하시는 거예요. 선서를 가지고. 네. 기색을 우리는 무색으로 공의 색으로 바꿔야 돼요. 공의 색은 아무것도 없는 색이죠. 기색은 공의 색으로 바꿀 수 있는데 물질의 색을 공의 색으로 바꾼다? 뻥치고 있네. 피부색을 어떻게 바꿔? 그 각피한다고 색이 바뀌어요? 이 잡티는 바뀔 수 있죠. 또 황인종은 황인종의 색을 유지하는 게 인간의 몸 물질계에서 기본인 거죠. 예. 내가 황인종이 백인종 되길 수 없거든. 마이클 잭슨이 그거 하얗게 보이려고 하다가 피부 트러블 생겨가지고 고생했잖아요. 예. 하얗게 보이려고 시커먼 걸. 예. 원래 그 뭐 병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약물을 마셨다. 네. 약물을 마셨다. 네. 죽었다. 예. 그래서 피부의 색 바꾸려고 공으로 만들려고 그 뻘짓거리 하지 말라는 얘기 해줄 수 있어야 돼요. 노래 세워주시다. 예.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찾고, 예. 우리는 그래서 이 물질의 색을 하는데 여기 탁색은 없애죠.
탁한 어두운 건 밝음으로 바꾸는 훈련은 하죠. 네. 그게 뭐예요? 어두운 걸 수련 호흡에서 탁기를 빼는 게 그거죠. 네. 그런 식으로 설명해 나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걸. 네. 그래서 얼굴빛 바꾸는 김호교. 네. 일단 그래서 이게 색즉시공 공즉시색을 우리는 수련법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무엇을 잊지만 우리는 선계수련의 장점은 어떻게 색즉시공할 것인가, 공즉시색할 것인가를 배우는 곳이 선계수련인 거예요. 여기는 색즉시공은 성이고 공즉시색은 명입니다. 성공부, 명공부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색을 바꾸죠. 또 옛날에 수련법의 순기법, 육기조화 이런 것들이 오장육부의 기색을 바꾸는 수련이에요. 네. 숨기법은 순기법이 내 안에서 그 성욕이나 이런 데 뭉쳐있는 걸 갖다 백색의 기운으로 하고 그 다음에 나는 투명하게 바꾸는, 결국은 육기조화하고 똑같아요. 네. 바꾸는 그 집착하는 게 성에 집착하는 성기 그 에너지가 뭉쳐있어. 모든 만물을 보기만 하면 그 생각이 오니까 그거를 정화시키고 순화시키고. 성욕을 없애는 뭐 수련법도 해서 있는데 오장육부마다의 그 색이 있죠. 그래서 오장육부의 색은 무슨 색이죠? 오방색이야. 그렇죠. 오방색이죠. 그 오방색을 처음에는 투명한 맑은 오방색을 하다가 나중에는 밝은 색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는 투명하게 바꾸는 쪽으로 가는 거죠. 예. 오방색은 오행의 특성이 있는 거고 그 오행의 특성이 점점점 없어져서 밝은 색으로 밝은 명자잖아요. 양명. 그래서 양명제의 그 명자는 밝음, 성기제에서 기운을 갖다 이루어서 양명제에서 밝음으로 탈피하는 거예요. 성기제에서는 수련을 기운을 바꾸는 수련, 기운을 익히는 수련이 성기제에서 하는 수련이고 양명제에서는 내가 밝음으로 지혜를 키우는 거. 네. 그런 식으로 구라를 칠 수가 있다는 얘기지. 제가 그런 식으로 구라를 친다는 얘기죠. 네. 선서를 이용해서. 네, 선서를. 없는 말은 안 해. 그래서 색깔이 있는 것은 없어질 수 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과학에서는 양자역학이라고 하죠. 양자역학이 양자역학이라고 하잖아요. 계속 분해했더니 아무것도 없더라. 아니, 네. 네. 원자, 분자, 네. 분자. 가지고 쿼크 나오고 뭐 그래서 네. 근본으로 찾아가는 거. 우리는 네. 이 공의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기의 상태라고 하죠. 기의 상태인데 기의 상태 중에서 순물질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어디에 나오는 내용이죠? 순물질이라는 게 우리는이라 그러잖아. 우리는 과학하는 얘기야. 선서 중에 어디 나온다고 이게 순물질이. 예. 순물질이 팔문헌에 나와요. 팔문헌에 일단 설명에 그게 나올 거예요. 예. 그래서 성의 상태는 기인데 그게 움직이지 않는 상태를 성이라 하고 움직임이 있는 상태를 명이라 합니다. 예. 근데 이 순물질들이 굉장히 좁은 공간에 밀집해서 있다 보니까 빛이 나더라. 그게 미색이다. 색이 없는데 자체 발광, 고도로 밀집되다 보니까 자체 발광한다. 그 색이 미색이다. 그래서 팔문헌의 가운데 원은 미색입니다. 네. 그래서 이 색즉시공에도 색은 있는데 그게 바로 미색인 거죠. 성계수련의 입장에서 보면. 네. 그런 식으로 이걸 갖다 이런 식으로 그 반야신경에 색즉시공, 공즉시색 논해가지고 또는 문해가지고 글자에다 문자를 쓸 수도 있고 논자를 할 수도 있고, 예. 이런 식으로 쭉 적어 나가는 거죠. 나의 그걸 갖다, 예. 나의 생각들을. 이런 거 하면 재밌어요. 근데 누가 해줄 수가 없어. 그래서 이걸 갖다 각성훈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각성 훈련. 내가 아는 모든 걸 동원해서 적어보고 사유해보고 판단해보고 하는 거. 예. 그래서 이게 되면 수련은 절로 돼요. 지금 저기 수사님 말씀 이렇게 듣고 보면 그거 선생님께서 그 선서에 꼭 다른 선서들도 많이 있는데 한국의 선인들을 100번을 읽으라 하시는 말씀이 네. 어쩌면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좀 어떤 그만큼 많이 읽으면 그런 어떤 그 각성과 통찰력이 좀 생기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좀 번뜩 드는데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교육 초반에도 그 얘기 했잖아요. 다른 거 선서 보다가 수련회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수련에서 방황해요. 잘못하면 내가 그걸 갖다 꿰뚫어 볼 수 있는 수준이 안 되는 상태에서 너무 많은 내용의 정보를 갖다 순차적으로 보다 보면 이게 뭐지? 헷갈려요. 그래서 한국의 선인들하고 성계에 가고 싶다를 먼저 정독을 해서 꾸준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성계 통신을 있는 내용을 쭉 읽으면 정리가 되면서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는데 요즘 요거는 안 읽고 요것만 읽다 보니까 엉뚱한 소리들을 해요. 네. 근본은 이 책을 많이 읽는 거예요. 근데 100번까지 100번을 읽으려면 100번까지 읽어야 되는 겁니까? 1000번 읽어야 될 수도 있고 1000번 읽어야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많이 읽으면 그래서 나는 한두 번 보면서 그렇게 많이 보러 하시나 그치 이해가 안 네. 돼가지고 그러니까 100번 저도 그 금방 어려운 일 예, 금방 말씀하신 제가 아까 색책시공 그 공직시대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읽었을 때는 이게 뭔 소리야. 근데 계속 읽다 보니까 아 이게 이거구나. 이게 이거구나. 그럼 그거를 다 이해하게 되면 선생님과 수준이 같아지는 거네. 아 거기까지 뭐 그 밑에 단계에서. 그러면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뜻에 가기 위해서 네. 몇 번을 읽어라.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지 그 지인을 좀 파악해라. 그럼. 이제 이런 뜻이. 그래서 그 읽다 보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까지도 알게 되는 거죠.